호텔은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모든 호텔이 원칙대로 청결에 신경을 쓰는 건 아니에요. 베드버그나 다른 해충들이 존재할 수도 있죠. 알아차렸을 때는 너무 늦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호텔에 도착해서 방을 열면 서둘러 짐을 풀지 마세요. 특히 침대 위에서요. 모든 옷을 선반 같은 곳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일단 가방을 욕조에 넣고 방에 성가신 벌레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러그, 소파 쿠션 등 해충이 살 수 있는 모든 장소를 확인해보세요. 이 과정을 다 마친 후에만 가방을 욕조에서 꺼내고 짐을 푸세요. 욕조는 어떤 벌레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을 때 그 어떤 벌레도 짐에 기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나저나 그 이불은 당장 바닥에 던져버리는 게 좋을 거예요. 시트는 정기적으로 교체될 수 있지만 이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호텔들은 일주일 정도마다 세탁을 하지만 어떤 호텔들은 신경도 안 써요. 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고급 호텔들은 매일 시트를 교체하지만 저렴한 호텔 다수는 손님이 체크아웃한 후 베개나 침구를 바꾸지 않습니다. 도착하면 새 베갯릿을 요청하는 게 좋을 겁니다. 화장실의 유리잔도 제대로 닦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떤 직원들은 이 유리잔에 티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소독약이나 가구 광택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호텔에서 딱 맞는 사이즈의 시트를 사용하지 않는지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편리할 수도 있지만 호텔에서 사용하기에는 실용적이지 않아요. 시트를 집에서 가는 것보다 자주 교체를 하기 때문에 금방 탄력을 잃게 되죠. 게다가 고무줄이 들어간 시트를 준비하는 건 꽤 성가셔요. 침대 종류마다 한 개씩 다른 사이즈가 2개씩 있어야 합니다. 더블베드당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시트를 2장씩 준비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시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호텔에 있는 침구와 수건이 거의 항상 하얀색이라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물론 편리함 때문이에요. 모두 흰색이라면 함께 세탁하고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 표백제를 사용하기 쉽겠죠. 두 번째는 고객 경험 때문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흰색이 고급스럽고 산뜻하다고 인식해 숙박을 더 즐겁게 느낀다고 합니다. 웹사이트에서 객실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해 보인다면 주의하세요. 의무적인 시설 이용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숙박비를 미리 결제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체크아웃 시에 최종 비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예약 전에 봤던 최초 가격과 리조트 요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만약 호텔에서 값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면 체크아웃 할 때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작은 글씨를 꼭 읽도록 하세요. 많은 호텔에서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화장실에서 변기 바로 옆에 있는 전화기 말이에요. AAA에서 호텔이 4등급을 받으려면 이 전화기는 필수입니다. 좀 놀랍죠? 예를 들어 욕실에서 젖은 바닥 때문에 미끄러져 쓰러진다면 이 전화기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죠. 화장실로 돌아가 볼게요. 호텔에서는 일반적으로 배관 청소 도구를 두지 않습니다. 호텔에서는 여러분이 방에 들어온 첫 번째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 합니다. 훌륭한 모든 호텔에서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바로 안락함이에요. 익명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욕실에 이 청소 도구가 있으면 사람들이 언젠가 변기가 고장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호텔 이미지에 도움이 되진 않겠죠? 호텔 카드키에 자석 스트립이 내장되어 있다면 핸드폰 지갑과는 떨어뜨려 놓으세요. 문제는 키카드가 이미 많이 업데이트 되었으며 그 과정이 빠르고 쉽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내 자석처럼 꽤 강한 자석은 키카드를 지울 수 있고 그러면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예요. 호텔에서 새 카드를 발급해 주겠지만 그래도 불편할 겁니다. 많은 호텔들에서 결제 형태로 신용카드만을 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객실을 직접 예약하거나 호텔에서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호텔 예약은 호텔 투숙의 첫 단계일 뿐이에요. 휴가나 출장 기간 중에는 미니바나 기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체크아웃을 할 때 한 번에 모든 돈을 지불하게 되죠.
만약 여러분의 체크카드에 모든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자금이 없다면 호텔은 여러분을 고소하는 것 외에 돈을 받을 수단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모든 추가 비용이 은행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모두가 안전할 거예요.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지 않기 위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약한 객실에서 쉬는 손님을 불쑥 찾아가지 않고 호텔 직원이 청소 후 다음 투숙객의 도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예요. 그나저나 호텔에서는 여러분의 안녕을 위해 체크아웃 시간을 보통 오전 11시나 오후 12시로 정해둡니다. 아침을 먹고 여유 있게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많은 호텔에서 침대 근처에 콘센트가 없어서 좀 짜증났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경우에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호텔들은 휴대폰과 다른 전자기기들이 인기를 얻고 널리 사용되기 전에 지어졌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침대 옆에 콘센트가 필요하지 않았고 그들 중 많은 수가 아직 시대를 따라잡지 못한 거예요.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호텔에 묵으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체크인 데스크에 가면 호텔 직원이 이미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호텔들, 특히 고급 호텔들은 여러분의 SNS에 대해 약간의 조사를 하거든요. 조금 소름 끼칠 수도 있지만 이건 그저 손님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체크인 시 기존의 키를 취소하고 잠금 코드를 재설정시키는 초기 카드키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직원들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가끔 직원들이 무례한 손님들에게 키 폭탄으로 짓궂은 장난을 칠 수도 있습니다. 초기 키를 2개 주는 거예요. 어떤 키를 사용하든 두 번째 키를 사용하면 첫 번째 키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아마도 호텔방의 화장실에서 찾을 수 없는 물건 중 하나는 치약일 거예요. 저가 호텔의 경우 치약이 의료용품으로 분류되어 주문하기 너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고급 호텔의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자신들의 화장실에 어울릴 만큼 근사한 치약 회사를 찾지 못하는 거죠. 직원들이 호텔 객실을 자주 청소하지만 작은 물품들을 소독하는 건 그들의 최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리모컨과 핸드폰은 호텔방에서 가장 더러운 물건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용하시기 전에 소독용 물티슈로 닦아주세요. 만약 안전을 위해 귀중품을 금고에 넣어둘 생각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거예요. 호텔 자물쇠는 자물쇠 대신 비밀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호텔에 있는 누군가가 마스터 코드를 알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정보를 누가 손에 넣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호텔들은 보통 하루 평균 노쇼 비율이 10% 정도이기 때문에 초과 예약을 받습니다. 즉, 여러분이 예약한 방을 실제로 얻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나타났는데 빈 방이 없다면 그냥 걸어 나가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 원래 예약한 호텔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유사한 호텔의 방값을 지불해야 하죠.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호텔 객실에는 놀라운 양의 물건이 남아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한 호텔에서는 한 직원이 심지어 남겨진 상어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상어가 호텔에 오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상어는 마침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연 서식지로 돌아갔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호텔에는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안전 때문입니다. 나무나 타일 바닥보다 카펫에서 미끄러졌을 때 넘어질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두 번째로 방바닥 전체를 바꾸는 것보다 손상된 카펫을 교체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펫은 방음 기능을 더해줍니다. 만약 지나치게 활동적인 이웃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되겠죠. 대륙이라는 뜻의 컨티넨탈 아침 식사가 무엇이며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이름은 섬나라인 영국에서 붙은 것입니다. 즉 유럽 대륙에서 먹는 아침 식사를 의미하죠. 페이스트리, 다양한 토핑을 얹은 얇게 썬 빵, 고기, 치즈, 과일 주스, 뜨거운 음료가 주 메뉴입니다. 비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이 된 지 오래예요. 하지만 비행기를 자주 타는 분들조차도 비행기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비행기에서 맨발은 안 돼요.
항공여행의 가장 큰 금지사항 중 하나입니다. 불쾌한 냄새에 대한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죠. 수백 명의 승객이 한꺼번에 신발과 양말을 벗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 바닥은 매우 더러워요. 전염성 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맨발로 통로를 걷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앞선 승객이 지나간 자리에는 먼지가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화장실 바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발의 자유가 필요하다면 신발을 벗더라도 최소한 양말은 신으세요. 또는 가벼운 슬리퍼를 가져가세요. 기내에 가압된 공기는 습도가 약 20%에 불과한 사하라 사막과 마찬가지로 건조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 후에 피부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습기를 여러 대 설치해 수분을 공급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가습기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항공사에 많은 비용이 들어요. 또한 비행기의 기체는 대부분 알루미늄과 기타 금속으로 만들어져 습한 공기는 부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 보습제를 지참해서 비행 중에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항상 트레이 테이블을 고정하고 이착륙 중에는 절대 내려놓지 마세요. 비상대피 시 여러분과 다른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조치예요. 또한 이착륙 시에는 좌석을 똑바로 세운 자세를 유지하세요. 우선 좌석이 뒤로 젖혀져 있으면 뒤에 앉은 사람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비상시 대피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어요. 또한 뒤로 많이 기울어질수록 비상 착륙 시 안전벨트 자세를 취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이착륙 중이나 착륙 직후에는 잠을 자지 않도록 하세요. 우선 건강에 좋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비행 단계에서 기내 기압이 매우 빠르게 변한다는 거죠. 이는 차례로 귀의 기압에 영향을 미치죠. 이 시간 동안 하품을 하거나 침을 자주 삼키는 등 긴장을 풀고 귀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껌을 씹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잠을 자고 있으면 이완을 할 수 없어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물론 안전 문제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고는 이착륙 중에 발생해요. 이 단계에서 잠을 자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의력과 의식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다음 권장사항은 미국 환경보호국 EPA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 기관에 따르면 기내에서 뜨거운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차나 커피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은 병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일반 수돗물이에요. 그리고 비행기의 물탱크는 오래돼서 박테리아가 가득한 경우가 많아요. 2004년에는 물 샘플의 12% 이상에서 해로운 박테리아가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래도 기내에서 뜨거운 음료를 마시고 싶다면 절대로 혼자서 커피나 차를 따르지 마세요. 승무원은 붐비는 비행기의 복잡한 통로에서 이러한 작업을 처리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실수로 본인이나 다른 승객에게 화상을 입히지 않을 거예요. 비행기에서는 콜라를 주문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기내 기압이 매우 낮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발생해요. 명백한 이유로 승무원은 거품이 가득한 컵을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컵의 절반만 채우고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르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통풍구를 열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세균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비행기는 고품질의 공기 필터가 장착돼 있어 공기 중 세균을 99%까지 잡아내요. 따라서 기내에서는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트레이 테이블은 꼭 닦아두세요. 화장실 문 내리기 버튼보다 8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있는 기내에서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창가 좌석이 있는 경우 창문에 머리를 기대는 것도 피해야 할 행동이에요. 누가 먼저 자리를 차지했는지 알 수 없고 어쨌든 유리에 세균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내에서 뒷굽이 없는 샌들과 하이를 신지 않기로 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러한 요청에는 매우 심각한 안전상의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유형의 신발은 항공기에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요. 하이를 신었을 땐 대피 시 승무원이 비상 슬라이드를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하이를 두고 가셔야 돼요. 하이힐은 미끄럼틀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맨발로 비행기에서 도망치고 싶으신가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아니요. 대신 밑창이 단단한 튼튼한 신발을 신으세요. 이렇게 하면 신발 없이 뜨거운 활주로나 잡초밭에 서 있을 일은 없을 거예요. 머리 위 칸에 무거운 물건을 넣지 마세요. 난기류가 심할 때는 물건이 내부에 고정되지 않을 수 있고 물건이 떨어지면서 승객과 다른 승객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어요.
따라서 머리 위 칸에 물건을 넣는 것이 어렵다면 옆 좌석이나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좋아요. 하드 랜딩에 대해 조종사를 탓하지 마세요. 악천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의도적인 것일 수 있어요. 활주로가 물이나 눈으로 덮여 있는 경우 비행기는 수증을 깨트리고 수중 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세게 착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이 윤활유 역할을 해서 비행기가 제동이나 다른 어떤 제어에도 반응하지 못할 수 있어요.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슬라이드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나쁜 생각이에요. 몇 시간씩 재현될 수 있고 손상되지 않은 슬라이드를 다시 컨테이너에 포장하는데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더 빨리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이착륙 시 창문 가리개를 열라는 승무원의 지시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승무원이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을 평가해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어 한 출구 바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승무원은 승객을 다른 출구로 안내해요. 스프레이형 데오드란트나 면도크림은 비행 중 폭발할 위험 때문에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휴대 수화물에 넣지 마세요. 스틱형 데오드란트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또한 보조 배터리는 위탁 수화물에 넣어서는 안 돼요. 보조 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하려면 용량이 2만 mAh를 넘지 않아야 돼요. 또한 비행 중에는 불이 붙을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리튬 배터리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취급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제조상에 결함이 있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배터리는 기내에서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꽤 많은 화재의 원인이었죠. 공항 스캐너는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반면 공항 직원들은 특수복장 없이는 스캐너 근처에 머물 수 없어요. 수화물 스캐너 옆을 지나갈 때도 위험은 최소화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기내에서 바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세요. 분명 다들 잘 하실 테지만요. 또한 절대 혼자서 비행기에 착륙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농담 아니에요. 영화에서 조종사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비행기를 착륙시키지 못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죠. 그때 아주 숙련된 주인공이 게임을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천재적이고 실제 항공기 모델과 100% 일치하는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좋아하고 지상의 모든 지시를 따를 준비가 된 사람이라도 스트레스라는 단순한 측면으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역사적으로 조종사가 무력화된 후 아마추어가 소형 개인 비행기를 착륙시킨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조종사가 아닌 사람이 상업용 여객기를 착륙시킨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영화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휴가 가신다고요? 색연필이나 백엔잎 같은 몇 가지 유용한 아이템을 챙기는 건 잊으셨을걸요? 최고의 휴가를 위한 최고의 여행 팁을 모았습니다. 어딘가로 떠날 계획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면 여행을 7월에 간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굳이 성수기에 여행할 필요는 없어요. 가격도 비싸고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요.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성수기와 비성수기 사이에 있는 숄더 시즌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경우 4월과 5월, 9월과 10월이죠. 날씨는 이미 또는 여전히 좋지만 사람이 적고 숙박비가 훨씬 저렴해요. 항공편을 검색할 때는 항상 시크릿 모드로 검색하세요. 일반 모드로 검색하면 저장된 쿠키 파일이 검색자를 추적하고 검색한 지 오래되어 더 저렴한 항공편이 표시될 가능성이 낮아져요.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항상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세요. 또 다른 요령은 환율이 더 좋은 다른 거주 국가와 통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저렴한 다른 통화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하는 항공사에 관계없이 플라이어 계정을 만드세요.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선물하고 마일리지가 충분하면 무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항공사로 여행하더라도 기회를 놓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행 후 마일리지가 플라이어 계정에 게시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진 항공권을 버리지 마세요.
또한 환불이 불가능한 항공권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취소하지 마시고 노쇼를 하세요. 혹시 어떤 일이 발생해서 항공편이 취소되는 경우 어차피 비행기를 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좌석을 선택할 땐 다른 사람과 함께 비행하는 경우 옆좌석을 선택하지 마세요. 가운데 좌석을 사이에 두면 비행기가 만석이 아닌 이상 예약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운이 좋으면 두 사람만 앉을 수 있는 좌석이 3개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옆자리에 누가 앉게 된다면 일행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좌석을 바꿔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자리를 바꿔줄 거예요. 경유지가 길다면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세요. 6시간의 경유지는 공항에 머무르기에는 너무 길고 나오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이 경우 더 긴 경유지를 선택하고 다음 항공편을 타기 전에 도시를 둘러보는 데 사용하세요. 호텔을 예약할 때는 항상 로열티 프로그램에 가입하세요. 비행기 티켓과 마찬가지로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특별한 손님처럼 대접받을 수 있어요. 또한 체크인할 때 업그레이드 기회를 요청하세요. 같은 가격으로 더 좋은 객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기념일, 생일 등 특별한 날이 있다면 항상 호텔에 알려주세요. 호텔 직원으로부터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호텔 검색을 위한 웹사이트는 사용하기에는 좋지만 호텔을 고른 후에는 직접 전화로 예약하세요. 웹사이트는 오퍼를 게시하는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되는 모든 것이 더 비쌉니다. 호텔에 직접 전화해서 객실을 예약하면 더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어요. 이제 짐을 싸세요. 우선 항상 짐 싸기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휴대폰에 보관하세요. 필요한 모든 것을 바로 기억하기는 어려우니까 며칠 동안 목록을 작성하고 생각나는 대로 다른 항목을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면 짐을 챙길 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행 가방에 더 많은 짐을 넣으려면 옷을 돌돌 말아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공간을 훨씬 적게 차지합니다. 샴푸와 쏟아질 수 있는 기타 물건은 모두 샤워캡에 말아 넣으세요. 무언가가 폭발하더라도 내부의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어요. 또한 패킹 큐브를 사용하세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공간을 많이 절약하는 데 도움이 돼요. 물건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틱택 박스는 실핀을 보관하기에 좋은 수납 공간이 될 수 있어요. 모두 제자리에 있게 될 거예요. 머리끈들을 함께 모아두는 데도 사용하세요. 백앤릿은 챙기셨나요? 꼭 챙겨야 해요.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여행 중 불편할 경우를 대비해 백앤릿에 옷까지 몇 개만 넣으면 끝! 베개가 완성되는 거죠. 또한 여행 가방 안에 건조 시트를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장거리 여행 중에도 옷에서 좋은 냄새가 날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 여권 사본을 만들어 지갑에 넣어 다니는 것을 잊지 마세요. 클라우드에 스캔한 사본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아이템은 보조 배터리예요. 공항과 비행기의 콘센트가 항상 작동하는 건 아니니까요. 색연필도 준비하세요. 무언가를 적어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는 기압 때문에 펜이 잘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필은 부러지기도 하죠. 색연필은 항상 곁에 있을 거예요. 또한 빨래 집게도 준비해두면 좋을 작은 물건입니다. 도착해서 칫솔이 카운터에 닿지 않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핀을 부착하면 스탠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작지만 유용한 또 다른 물건은 빵클립입니다. 빵클립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책갈피로 사용하거나 테이프를 롤 끝에 부착하거나 감은 코드를 제자리에 보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플립플랍에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V자 모양 부분이 종종 밖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이를 방지하려면 빵클립을 바닥 밑으로 밀어 넣으면 됩니다. 이 클립이 플러그 막의 역할을 해서 플립플랍을 오래 신을 수 있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물론 편안함이 최우선입니다. 스웨트팬츠와 레깅스가 청바지보다 훨씬 편하네요. 편안한 자켓을 입으면 춥지 않을 거예요. 프린지 스카프도 멋지고 커버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또한 압박 양말을 신으세요. 여행 중에 발이 붓는 것을 방지해줄 거예요. 여행 복장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일 수 있어요. 기내에서 비명을 지르는 어린아이가 있을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비결은 수화물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없더라도 취급 주의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수화물이 더 잘 취급되고 비행 후 첫 번째 배치에서 나올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 중에 잠을 자거나 휴대폰 서핑을 합니다. 일부 여행객은 보드게임을 즐기기도 하죠. 하지만 주사위를 굴려야 하는 경우 주의 깊게 굴리지 않으면 주사위를 잃어버리거나 좌석 밑으로 기어가서 찾아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를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세요. 그런 다음 용기를 흔들어 주사위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멋진 장소를 찾으려면 소셜미디어에 접속하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올린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하고 관심을 끄는 장소로 가보세요. 소매치기는 분명 존재하지만 한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귀중품이 소매치기에게 덜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세요. 고가의 카메라가 있으신가요? 카메라를 고친 것처럼 테이프를 붙이면 소매치기는 카메라가 고장난 것으로 생각할 거예요. 휴대폰, 노트북 등 도난당하고 싶지 않은 다른 물건도 똑같이 하세요. 여행 후 전혀 쓸모없는 외국 동전을 잔뜩 가지고 돌아온 적 있으신가요? 일부 동전과 지폐는 여행 기념품으로 간직하기에는 좋지만 너무 많으면 귀찮죠. 이를 방지하려면 귀국 전에 남은 동전을 기부하세요. 좋은 일을 하는 동시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머니의 무게도 줄일 수 있답니다.